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우리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서대문 까치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까치방의 만두예요. 오늘 서대문 까치방 1부에서는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2부에서는 2025년 다문화 가족 자녀 방문 학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자아이들이 부릅니다. 클락션. now Sample summer One, two 좀 미친 소리 같지만 난 내게 반했어 자꾸 눈으로 욕하지만 또 내게 빠졌어 Yeah, 영화보다 멋진 드라마틱 로맨틱 날 전본 순간 완전 영원한 반전인 걸 또 못 본 척 못 들은 척 넘어가려지 어림없어 또 너가라 소리칠 거야 I love you baby 그냥 나 좀 봐줘 baby 더 hit the collection 헝헝헝헝헝헝 또 hit the collection 헝헝헝헝헝헝 내 happy sweetie boy 우우와 우 우우와 우 honk honk hit the collection 우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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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k honk hit the collection Yeah 오픈 카 타고 드라이브는 어때 When up people spice girls 들고 어깨 딱 봐도 그 여잔 불건전해 그만할 건데 꽃을 튼 남의 옆에 Rehearsal 봤어 beautiful But don't worry I don't wanna body tie 잠깐 깎게 내 멈춰 깜빡이도 안 켜고 덮쳐 힙합보다 멋진 파드틱 로맨틱 쇼 너 처음 본 순간 완전 딱 천생연분인걸 또 못 본 척 못 들은 척 넘어가려지 어림없어 또 나가라 소리칠 거야 I love you baby 그냥 나 좀 봐줘 baby 더 hit the collection 헝헝헝헝헝헝 또 hit the collection 헝헝헝헝헝헝 내 happy sweetie boy Hey I love you I want you to interview Ah yeah 난 너의 완벽한 the true lover Hey I love you I want you to interview Ah yeah 난 너의 완벽한 the true lover I love you baby 나 좀 봐줘 lady Hit the collection 헌헌헌헌헌헌 또 hit the collection 헌헌헌헌헌헌 Hey hoppin' city boy 우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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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k honk hit the collection 우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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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k honk hit the collection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공존하는 모순적인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애착의 형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해요. 최근 1인 가족의 출현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과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의 삶과 자기 일에만 몰두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이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또 늘 자기를 감추고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피차 서로 간섭할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게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일도 없죠. 이렇게 인간관계 초기부터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를 방어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일컬어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해요.
그렇다면 상처를 입더라도 다가갈 것인가? 두려움에 혼자 외로워할 것인가? 현대인들은 계산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고슴도치 딜레마 이론은 서로 가까워지고 싶은 인간의 욕구와 서로가 가까워질 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사이의 딜레마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 딜레마가 타인에게 다가가기 힘든 두려움을 대변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해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티아라가 부릅니다. Cry, Cry. 새빨간 장미처럼 가시 같은 말로 날 찌른 너 넌 마치 문신처럼 지우려 할수록 깊게 패여 Cry cry can't you see the music 불꽃처럼 뜨겁게 you are my boy Baby can't you see the look in my eyes 슬픔에 빠진 내 두 눈을 봐 붉은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말을 울리지 마 Let's go Break it Come on come on yo Break it Come on come on yo Break it Come on come on come on 난 중독된 것처럼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해 넌 마치 감옥처럼 네 안에 날 가둬버렸나 봐 Cry cry can't you see the music 불꽃처럼 뜨겁게 you are my boy Baby can't you see the look in my eyes 슬픔에 빠진 내 두 눈을 봐 붉은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말을 울리지 마 Let's go Yeah Let's dance Baby can't you see the look in my eyes 슬픔에 빠진 내 두 눈을 봐 붉은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말을 울리지 마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라 돌아온단 네 말 믿지 않아 붉은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말을 울리지 마 Let's go Break it Come on come on yo Break it Come on come on yo Break it Come on come on come 이 고슴도치 딜레마의 연구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고슴도치 딜레마는 독일의 철학자 아서 쇼펜하우어가 1851년에 발표한 그의 책이 있어요. 소품과 단편집이라는 그 책인데요. 이 책에 고슴도치 오화가 등장하는데요. 용어의 기원이 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고슴도치들이 추운 날씨에 온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요. 그래서 이 고슴도치들이 모여드는데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근데 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 또 추우니까 다시 모여요. 그래서 또 찔리고 또 다시 거리를 두었다가 추우니까 또 오면 찔리고 서로 찔리고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이제 계속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우리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이런 딜레마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싶어도 피치 못할 이유로 관계를 나누지 못하는 거죠. 이제 친밀한 관계가 가져오는 이런 딜레마는 친밀함에 대한 연구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보여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관계의 거리가 좁혀짐에 따라 증가하는 상호 의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그 누구도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갈수록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또 받기도 싫어서 혼자 고립되려는 새로운 고슴도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추운 겨울날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여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의 바늘이 서로를 찔러서 결국 그들이 거리를 두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추위는 계속되니까 다시 고슴도치들이 모이게 되고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 서로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요. 실제로 고슴도치들은 머리 쪽에는 바늘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늘이 없는 머리를 맞대어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잠을 잔다고 해요. 이런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거죠.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를 견주어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간이라는 고슴도치들도 필요로 인해서 관계를 맺지만 가시투성이 본성으로 서로를 상처 입히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의를 발굴했어요. 예의. 이런 예의로 인해서 서로의 온기는 적당히 누리고 만족감을 향상시키면서 가시에 찔릴 일도 없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남을 찌르지도 않지만 자신이 찔리지도 않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신만의 온기로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온 후에 프로이트와 도널드 위니캇의 이론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K-윌이 부릅니다. Love Blossom. 입안에서 바람 맛이 달콤한 아침, 새하얀 이불 위로 닿는 햇살이 좋아. 설레는 전화벨 소리 그대인가요? 설탕 한 스푼 담긴 소리 hello hello. 거리 위에 나의 가슴 속에 왜 이리나 들뜨나 몰라. 팝콘 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단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미치겠어.
따사로운 봄빛에 사랑이 녹아요. 살랑대는 바람에 사랑이 불어.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대만. 팝콘 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단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미치겠어. 그대가 아른아른거려서 그대가 나의 봄이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까치방 일부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이런 고슴도치 딜레마를 자신의 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저서는 집단심리학과 자아의 분석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결혼, 우정, 부모와 자식 관계 등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에는 혐오와 적대의 감정의 잔여물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은 억압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 일화를 인용을 했는데, 프로이트는 이런 감정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밖에 없다고 봤어요. 그 이유는 나르시즘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와 유사하게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캇, 위니캇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대상관계 이론으로 유명한 분이고, 그 중에 충분히 좋은 엄마, 중간 대상, 중간 현상,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고요. 위니캇이 얘기하는 대상관계 이론은 아동의 발달이 단순히 개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아동과 돌봐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도널드 위니캇의 표현에 의하면 평범한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딸 또는 아들을 극도로 싫어하게 되는 18가지의 이유를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임신 기간이나 출산 당시에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을 했다, 또는 아기가 집에서 어머니에게 까다롭고 달래기 어렵게 구는데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 낯선 타인에게는 미소를 지으면서 친근한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럴 때 자기 자녀를 극도로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위니캇은 자신의 아기에 대한 사랑마저도 때때로 양가적일 수 있다라는 불편한 사실을 인정하는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아기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적다고 주장했어요. 양가적인 거는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이 함께 동시에 있기 힘든 부분이에요. 양가 감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적 갈등이 좀 많아지죠.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양수경이 부릅니다. 사랑은 차가운 유혹. 사랑은 차가운 유혹. 그래도 피할 순 없어. 이별은 때는 줄 후회. 다시는 만날 수 없어. 마지막 인사를 하지도 못하고 어깨를 움츠린 채로 고개만 떨구네. 힘없이 다가와 내 손을 잡을 때 뺨 위로 흐르는 눈물 가슴만
네.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한 당신이 어이해 나만은 사랑할 수 없나. 사랑은 차가운 물고 그래도 피할 순 없어. 이별은 때를 준 후에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언젠가 우연히 마주친다 해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지나쳐갔지.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한 당신 어이해 나만은 사랑할 수 없나. 사랑은 차가운 물고 그래도 피할 순 없어. 이별은 때를 준 후에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사랑은 차가운 유혹 그래도 피할 순 없어. 이별은 때를 준 후에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이어서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성격적 접근이 있고 발달적 접근, 그리고 관계적 접근이 있어요.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한 성격적 접근을 해볼게요. 2007년도에 대표적으로 매너라는 연구자가 있어요. 이 연구자는 사람들이 외면과 같은 사회적 거절에 보이는 반응을 살펴보는 실험 연구를 했어요. 이걸 통해서 고슴도치 딜레마에 주목을 하게 됐어요. 이건 실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만성적인 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거절을 경험한 이후에 상대적으로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 낙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거절의 경험이 타인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노력의 강화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실험을 통해서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서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강제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온기에 대한 상호적 욕구는 아주 적은 수준에서만 충족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한 뜻은 이거겠죠? 고슴도치 딜레마는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여기에선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성적인 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의 거절을 경험한 이후에 상대적으로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는 동물들에게는 친절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철학도 비관주의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매너가 했던 그 실험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쇼펜하우어의 이런 생각은
비관적이거나 불안한 사람들이 고슴도치 딜레마와 깊이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박화요비가 부릅니다.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어지러진 마루 위에 웅크린 채로 내 몸을 감싸고 지킬 수 없는 약속들만이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어요. 이별이 올 줄 알았다면 좀 더 그대의 가슴 깊이 안길 텐데 Missing you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하나하나 그대를 가만히 떠올려 누구보다 그대의 곁에 있기를 Without you, thought you were mine.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해도 어제의 나는 찾을 수 없어요. 그대가 떠난 텅 빈 외로움 무엇을 해야 달랠 수 있나. 너무나 사랑했었어요. 그것만큼은 변치 않는 진실일 뿐 Missing you 당신과의 키스를 찾을 거예요. 이렇게도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 처음부터 만나지 말아야 했나요. Shiny days when you were mine. 당신과의 키스를 잊을 거예요.
이어서 발달적 접근을 살펴볼게요. 고슴도치 딜레마 이론은 성격 특성이 아니라 발달적 특성에서 다른 설명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인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에 의해서 개인이 선호하는 해결 전략이 다양해질 수 있죠.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애착 이론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적 존재가 된다.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애착 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생후 6개월이면 거의 모든 유아는 돌봐주는 사람과 가까운 관계가 되려고 해요. 돌봐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떠나면 떼를 쓰거나 울거나 하는 행동을 보이죠. 보울비라는 학자가 있어요. 1958년도에 보울비가 얘기했어요. 어머니와 유아의 이런 유대관계를 설명하면서 애착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보울비는 애착이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유지하려는 행동 혹은 그 접근이 손상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려는 행동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영아기 또는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과 부모와의 유대관계는 성인기의 애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울비와 앤스워스가 중심이 되어서 애착 이론을 좀 더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인간의 애착 유형이 양육자, 여기에선 어머니 혹은 어머니의 대리인이 되겠죠. 이 양육자의 요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앤스워스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조화된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서 애착 유형을 안정형, 양가형, 회피형의 세 가지로 나누고 양가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을 불안정 애착이라고 했어요. 다음에 애착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때 그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979년에 앤스워스와 수르프가 연구한 결과는 아동의 욕구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이 일관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조금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말하자면 안정 애착 유형을 가진 유아의 경우 양육자는 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유아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양육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양가적 애착 유형을 가진 유아의 양육자는 유아의 욕구에 반응하는데 일관적이지 않아요. 또 정서적인 접근을 어려워하고 유아의 애착 요구에 지속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회피적 애착 유형을 가진 유아의 양육자는 유아의 감정적 단서에 민감하지 못하고 가까운 신체적 접촉을 피하면서 명백히 거절하고 간섭을 하는 양육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 연구 초기에 애착은 영아와 돌봐주는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애정적 유대관계만을 의미했어요. 그러나 영아기에 형성된 이런 애착이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되고 성장 과정을 통해서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착이 아동기는 물론 성인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적 작동 모델 또는 정신적 표상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쓰죠. 그래서 개인이 예측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작업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보울비는 아이가 경험을 통해서 내적 작동 모델이나 애착 표상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헤이즌과 세이버 학자는 역시 아동기에 수립된 애착 체계가 성인의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이 끊임없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대인관계에서 갈등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애착 체계가 성인의 대인관계 갈등 해결 양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조간호가 부릅니다. 님은 먼 곳에.
마음 주고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 가네 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네가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영원히 먼 곳에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이제 그만해. 원래 여자란 바람 같은 거야. 내 것인 줄로 알지만 그건 우리 남자들만의 착각이야. 날 떠나 다른 사람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른 얼굴로 태어나지. 하지만 너 같은 사람은 그리 흔치 않아. 요즘처럼 인스턴트 같은 사람 이젠 정말 실물이 난다. 사랑 하고 모두 말하지만 그중에 누가 진짜 사랑을 알고 있겠니? 마음 주고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 가네 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네가 아니면 못 살아 할 것을 사랑한다고 영원히 먼 곳에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네가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영원히 먼 곳에 이어서 관계적 접근으로 살펴볼게요. 바우마이스터와 리얼리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들은 1995년에 인간에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에 바우마이스터는 2012년에 실험을 통해서 사회적 거절의 효과를 제시했거든요. 이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부정적인 사건 발생 시 인간의 마음이 가진 생화학적 기제가 심리적 무감각을 유발하며 이것이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을 억제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어요. 이와 동시에 무의식적인 단계에서는 행복한 생각과 연합에 대한 탐색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서 심리적 마비 사태가 종결된 뒤 다시 감각이 돌아왔을 때에는 더 완화된 수준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현상이 고슴도치 딜레마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철회나 무관심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고슴도치 딜레마의 장점 3가지를 살펴볼게요. 장점으로는 자기 이해예요. 자신의 감정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관계 개선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죠. 그리고 3번째, 심리적 성장이에요. 자신의 상처와 타인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 성장을 이룰 수 있죠. 그럼 단점이나 비판점도 또는 한계점도 살펴볼게요. 첫째는 경계 설정의 어려움이에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고려할 점이 좀 많아질 거예요. 두 번째는 과도한 방어예요. 상처를 피하려고 너무 방어적으로 되면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 차이예요.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이 딜레마를 다루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고슴도치 딜레마는 흥미로운 현상이지만 철학적인 논의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심리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명확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연구의 범위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대인관계와 애착, 친밀감 이런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한 설명이 다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이 고슴도치 딜레마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나 나홀로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현대사회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인간관계의 딜레마는 존재해요. 고슴도치 딜레마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감정적 거리, 또 심리적 경계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점은 특히 직장이나 개인적 관계에서 갈등을 줄여나가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슴도치 딜레마를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다면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슴도치 딜레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루지 못할 경우 인간관계에서 지속적인 갈등과 상처를 경험할 수 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온 후에 2부에서 만날게요. 카라가 부릅니다. 판도라. 감출 수 없는 거야 네 눈빛이 한테야 묘한 시선 속에 심장이 뛰고 있어 거친 숨소리가 촉각을 자극해 crush crush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까치방 2부 2025년 다문화 가족 자녀 방문 학습 지원 사업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방문 학습인데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교육 기간은 25년도 3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기간이 좀 길고요. 신청 자격으로는요.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 자녀분들이 자격이 돼요. 지원 내용으로는요. 방문 교사가 1대1로 학습 지도를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 15분 이내에 지도를 해주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만 3세부터 만 5세 미취학 아동은 한글, 수학, 독서 등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만 6세에서 만 15세 취학 아동의 경우는 기초학습 과목,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한자 이 중에서 한 과목을 택하는 거예요. 교육기관 공개 모집을 통해서 2월에서 3월 중에 심사 선정할 예정이고요. 교육비는 무료예요. 단 서울시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은 이제 서울시에서 과목당 기준 금액이 38,000원인데요. 과목당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본인 부담으로는 0원에서 2만 원. 그러니까 교육비 중에 지원금 3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본인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 기간은요. 25년도 2월 13일 목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부터 2월 27일 목요일 5시까지. 신청 기간 꼭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청 방법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돼요. 이 서류는 우선순위 증명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 기준은 다문화 가족 자녀 및 외국인 자녀 1에서 5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요. 우선순위는 첫째가 저소득, 그 다음이 한부모, 그 다음이 장애, 그 다음 다자녀, 그 다음 일반 다문화와 외국인 이렇게 하네요.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기화자의 경우는 기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으로는요. 외국인 주민 자녀 증빙 제출 서류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라고 해서 동거 가족 사항도 포함되는 서류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024년도 8월 이후 학습자는 2025년도에도 이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우선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사업에 대해서 중복 신청을 할 때에는 제한을 두는데 가족센터 방문교육 지도사업 참여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네요. 중복 신청이 가능한 부분은 서울런에서 교육받고 있는 온라인 교육이나 멘토링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5순위로 간주해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합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류 접수를 다 하시고 난 후에 선정되는 절차는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자치구에서 검토하고 추천, 그리고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는 과정이 있네요. 이 선정되고 나면 결과 발표는 2025년도 3월 14일 금요일에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보 방법은 개별 문자 안내로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 번호 바뀌면 즉시 기관에 알려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자는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이수현님, 전화번호는 330-1426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다문화 담당관은 2133-8694 여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가치방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노래로 야다가 부른 진혼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행복을 느끼는 시간들이 더욱더욱 많이 쌓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영원히 잠들길 바래. 그대 없다면 내가 살아있어도 그건 죽은 거니까. 타고 남은 나의 모든 건 그대의 곁에 뿌려줘. 못다 했었던 우리 사랑 나눌 수 있게 마지막 부탁이야. 그래 죽는 날까지 같은 날에 하고 싶다고 우리 함께 약속했었잖아. 혼자 두고 떠나면 안 돼. 그대를 따라서 이 세상 떠나가려 해. 우리 사랑 영원까지 함께. 아름다웠었던 그 모습 아직 기억해. 이 세상 빛이 사라진다 해도 찾을 수 있어. 그래 죽는 날까지 같은 날에 하고 싶다고